몽롱한 잠 속에서 누군가가 방 안을 서성거리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 아내가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망토를 걸치고는 모자를 손에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내가 한밤중에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 이유를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에 비친 아내의 옆얼굴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고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던 겁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망토의 단추를 채우는 동안 흘끔흘끔 내 쪽을 바라보며 혹시 내가 잠이라도 깨지 않을까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발소리를 죽여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모서리를 주먹으로 두드려서 내가 정말로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중시계를 꺼내어 보니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무슨 일로 깊은 밤 3시에 집을 빠져나갔을까? 나는 약 20분가량 곰곰이 그럴 만한 이유를 이것저것 머리에 떠올려 보았지만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방 안에 들어오자 나는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는 거요?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그 비명 소리와 놀란 표정에 마음이 혼란해졌습니다. 아내가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아내는 솔직해서 비밀스러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자기 방에 들어오다시피 하고 남편의 말에 기겁을 하며 비명까지 지른다는 것은 실로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내는 억지로 웃음을 띠면서 말하더군요. 잭 잠에서 깨어 있었군요. 누웠다 하면 업어가도 모르는 양반이. 나는 다시 한번 물었는데 이미 아내는 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놀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아내는 태연스럽게 말을 하면서도 망토의 단추를 여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기야.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실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숨이 막히도록 답답해서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정말로 숨이 막혀 죽었을지도 몰라요. 잠시 바깥을 서성거렸더니 이젠 살 것 같네요. 아내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도 눈은 한 번도 내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소리도 그전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뻔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벽 쪽으로 돌렸습니다만 마음속에는 먹구름 같은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어디를 다녀왔을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지만 아내가 그렇게 설명을 한 이상 더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런 결론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은 런던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서 사업 같은 건 생각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산란한 듯 가끔 탐색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곤 하더군요. 내가 자기의 말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기에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침 식탁에서도 우리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곧 시원한 아침 공기 속에 머리를 식히며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 가까운 공원까지 갔고 그곳에서 1시간가량 앉아 있다가 정오가 넘어서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연히 또 그 저택 앞을 지나게 되자 어제 본 그 기이한 얼굴이 생각이 나서 혹시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문이 벌컥 열리며 아내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역시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들어가 몸을 감추려 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엔 핏기가 가시고 눈에는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 잭. 이번에 이사 온 분에게 인사하러 온 길이에요. 왜 그런 얼굴로 저를 보시죠? 뭐 못마땅한 일이라도 있나요? 있지. 당신이 어젯밤 갔던 곳은 여기구려. 그런 억지를. 여기에 왔었지? 나는 알고 있어. 밤중에 사람을 찾아가다니.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이곳에 온 것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거짓말이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시치미를 뗄 수가 있지?
당신은 벌써 목소리까지 달라져 있어. 내가 당신을 속인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소? 어디 이 저택에 들어가 문제를 확실히 합시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내는 내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언제가 다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저택에 들어가면 불행이 뒤따를 뿐이에요. 내가 들은 채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내는 미친 듯 나를 부둥켜 안고 호소했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셔야 후회를 하지 않아요. 당신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숨기고 자시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대로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세요. 굳이 이 저택에 들어가시겠다면 나와는 끝장이에요. 아내의 애원이 너무나 심각하고 애절했기에 나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양보했습니다. 조건부로 당신의 말에 따르리다. 이런 비밀은 더 이상 갖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오. 다시는 밤중에 집을 빠져나가거나 나를 속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굳게 약속만 한다면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캐묻지 않을 테니까. 그제야 아내는 안도의 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자, 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다시 내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뒤돌아보니 그 노란 얼굴이 2층의 창 너머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낫도깨비 같은 것과 아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또한 전날의 그 무례한 여자와 아내와는 어떤 사이일까요? 그런 수수께끼가 밝혀지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간 나는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는데 아내는 약속을 충실히 지켜주었습니다.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아내가 약속을 어긴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날 나는 런던에 갔었습니다만 늘 3시 36분. 차로 돌아오던 것을 1시간 일찍 2시 40분 차를 탔던 겁니다. 집에 들어서자 가정부가 놀란 얼굴로 현관에 달려 나왔습니다. 집사람은 어디에 있지? 내가 묻자 가정부는 허둥거리며 둘러댔습니다. 산책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다시 짙은 의심의 먹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급히 아내의 방으로 달려 올라가 보았으나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 집 가정부가 급히 밀밭을 가로질러 그 저택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틈에 저택에 가 있다가 내가 오면 알려달라고 가정부에게 일러두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고는 밀밭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내와 급히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저택에는 내 생활을 위협하는 비밀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야 어찌되든 그 비밀을 들춰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택에 이르러 나는 노크도 없이 현관문을 열어 젖히고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부엌에는 불에 올려놓은 주전자에 물이 끓고 크고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으나 전에 보았던 그 여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방문을 열어보았으나 아무 데서도 인기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달려 올라갔으나 거기에서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의 가구나 그림 등은 극히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만 내가 그 기이한 얼굴을 보았던 창이 있는 방만은 달라서 장식도 잘 되어 있고 품위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 난로 위에 놀랍게도 큼직한 아내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의심의 불길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그 사진은 불과 3개월 전에 내가 권하여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서성거리다가 무거운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현관에 써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사정을 아시게 되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 털어놓으시오. 그건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 저택에 누가 사는지, 당신이 사진을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밝히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소. 나는 그렇게 잘라 말하고는 횡하니 집을 나왔습니다. 그게 어제의 일입니다. 그 뒤에는 아내를 만나지도 않았고 그 뒤의 일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또 그것이 너무나 심각해서 나로서는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갑자기 당신에게 의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아뵙고 그동안의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직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찌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고민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홈즈와 나는 진지하게 이상야릇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홈즈는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창 너머로 보았다는 얼굴이 남자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2번 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은 건 확실합니까? 그 얼굴색이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획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인이 100파운드를 가져간 지 얼마나 되었지요? 한두 달쯤 되었습니다. 부인의 전 남편의 사진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죽은 뒤 애틀랜타시에 큰 화재가 있어서 사진이고 서류고 모두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인은 사망 진단서를 보여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화재 뒤에 구청에서 복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부인과 가까이 지낸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은 다시 미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던가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편지가 온 일도? 내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저택에 든 사람들이 다시는 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도저히 밝혀내기가 어려울 일입니다만 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 사람들은 어제 당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에 당신이 오기 전에 급히 몸을 숨길 수 있었겠지만 지금쯤은 돌아와 있을 것이니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해둡니다만 노베리에 돌아가시거든 저택 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기색이 보이거든 모른 체하고 나에게 전보를 치십시오. 전보를 받고 30분 이내에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건의 진상은 쉽게 규명이 될 겁니다. 혹시 빈집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달리 손을 써봐야겠지요. 하여간 진상을 알기 전에 너무 비관할 일은 아닙니다.